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로는 트럼프 아시아 방산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와 설전 끝에 어쨌든 노딜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밤사이에 보면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서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일단 그 군사 지원을 일단 트럼프는 내뱉으면 일단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전체 금액 중에서 이제 지원해야 될 금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30억 달러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지원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30억 달러 엄청난 금액이에요. 지원까지 90억 달러를 지원했는데 남은 30억 달러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 금액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젤렌스키가 약간 주춤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유럽에서 이제 27억 달러를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이 아니고 미국의 아주 우수한 무기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무기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대체제가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장 미국 무기가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이 무기를 어디서 구하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중단 배경이 되게 많이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격한 분위기에서 끝나다 보니까 요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날까가 되게 궁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행동이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의견이 분분하고 이게 이제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게 되고 이제 이게 방향이 또 엉뚱한 대로 효과가 또 나타나게 되는 게 되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요게 또 아시아나 우리나라에 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되게 또 공백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로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또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방향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광물 협상은 일단은 노딜로 끝이 나기는 했는데요. 또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이 좀 나올지 오늘 오전 11시에 의회 연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코멘트가 나올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 중단하겠다라는 코멘트 남기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유럽이나 아시아 방산주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이게 하고 나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공격이나 이런 것들에 무기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이제 허탈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어떤 안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이 느끼고 있고 사실은 유럽에서 이제 돈은 되고 있겠다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무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쪽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쪽에 이제 무기 같은 것들이 사실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CNBC나 월스트리트 쪽에서 특히 한국의 방산주가 급등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 산업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방산주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급등하고 상승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장기화가 되면서 유럽 및 글로벌 방산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산 강세 종목을 꼭 집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미 스페이스에 대해서 16.67%가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항공 방위 산업의 강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대 로템이나 한국 항공 우주 산업 그리고 LIG 넥스원, 빅텍, 퍼스텍 이런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 배경에 대해서는 유럽 방산 진출에 대해서 증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여기 무역 방산 정책의 강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방산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방산주 상승 지속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요 월스트리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방산주 상승 배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실제로 이제 그 어떤 영국 총리는 27억 달러 정도를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유럽에서는 이걸 지금 지원할 어떤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 쪽이나 이쪽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이제 중국 방산주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IH 코퍼레이션 그리고 중국 방산주도의 선양항공기나 차이나 스페이스X 같은 쪽에서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유럽 안에서는 자주 국방이라는 키워드가 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 있는 방산주들도 시세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지금 3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라인메탈이 한 13.7%, 그리고 영국의 업체인 BAE 시스템즈도 한 14% 넘게 상승세를 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주 국방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앞서서 이제 빅텍이나 퍼스텍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장주로 가다가 이후에 작은 종목들까지도 같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이나 다른 기타 방산주 대비해서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시선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계속 됐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방산주는 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군사 행동을 일단 트럼프가 중단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대안주는 우리가 들어갈 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군사 행동을 지금 중단한 상황에서 대안주로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제일 1순위인 건 사실이긴 해요. 왜냐하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를 사긴 사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우선이고 우리나라가 준비돼 있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국지전이나 이런 데 많은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치 상황이고 많은 걸 성과를 거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주는 실험적이고 많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방위비가 하는 상황에서 기회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저평가돼 있다는 건 말씀이 전 맞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네. 네, K방산 하면은 납기를 빨리 맞춘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한국에 대한 방산주도 인기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은 이제 자주 국방 키워드를 가지고 방위비를 늘려갈 태세를 좀 맞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면 지금 ECB에서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타임라인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정부 부처 해도 저는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진행할 것 같고 어쨌든 그 국경이 기본적으로 이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정부 부채가 무너지더라도 이유는 어쨌든 증액을 할 수밖에 없고 장기화되는 부분에서는 일단은 진행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젤렌스키가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하고 증액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방비를 장기화는 일단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켜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좀 지켜보면서 좀 진행하면서 논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네. 네, EU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추진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방위비를 급증시키면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담 속에서 인하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시각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